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확실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외출하실 때 가벼운 외투 하나 챙겨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10월에 업토버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시장 상황을 보면 다소 아쉬움 좀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국내외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일 하락을 하면서 올해 추세 반등에 대한 회의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일주일 전보다 이제 3% 가량 하락한 26,70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국내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이제 업비트와 비썸에서는 각각 3,600만 원대의 거래 중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최근 석 달 동안 좀처럼 상승하는 쪽으로 가격을 틀지 못하고 26,000에서 27,000달러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일 종가 기준 3만 달러를 넘는 것은 지난 7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미국발 긴축과 고금리 장기화로 비트코인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당국자들 사이에 이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와 이 증시가 연일 상승했음에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금은 상승하고 있는데 디지털 금으로 불리우며 D존 자산 대체제라는 측면에서 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태생상 사실상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는 연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준이 발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들은 이제 향후 회의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을 했으나 일부는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있죠. 다만 모든 이제 연준의 참석자들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 목표치를 향해 하락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한동안 제약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 시장은 내년 긴축 완화가 현실화되고 현물 비트코인 ETF의 출시, 비트코인 반감기 등이 겹쳐질 경우 상승 분위기를 탈 것에 대해서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는 소식이 미국 노동부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이 PPI가 시간차를 두고 CPI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높은 물가는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는데 결국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인 5.5%가 고금리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1970에서 80년대 고금리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또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잘 주시해야 할 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2023년 벌써 4분기가 시작이 됐고 연초 올해 말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던 바람은 완전히 김칫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4년에도 여전히 연준은 금리를 올리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적어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못할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치 팬데믹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1년이나 2년이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정작 마스크를 마음 놓고 벗을 수 있었던 건 2022년이 되어서야 겨우 가능했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었죠. 이 모든 상황이 잘 풀려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장기전이 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역사적인 전쟁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쁘죠. 이 미국은 대선까지 앞두면서 불안정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불안정성입니다. 경제는 불안정한 것보다 차라리 악재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점에서 PPI와 그에 따른 CPI 금리에 이르기까지 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죠. 앞서 보셨다시피 코인마켓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3.4%, 이더리움은 5.38%, XRP는 8.97%, 솔라나는 7.13%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하락에 비하면 알트는 특히나 더 영향을 크게 받았죠. 이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매크로와 지정학적 이슈까지 겹치며 하락을 키웠습니다. 이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보면 비트코인이 반감기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가격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락할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하면서 굳건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0월이 강세였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슈가 터지면서 이 가격 상승에 강한 저항이 생겨버리게 되었는데요.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전쟁은 초기에 큰 이슈로 시장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영향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전쟁을 지원하는 미국의 전체적인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악영향을 주겠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수요는 몰리게 될 겁니다. 하락할 때의 코인들을 보고 있으면 비트코인으로의 집중 현상은 더 도드라지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좋은 선택지가 되겠지만 달러 가치의 하락을 감안할 때 전체 코인 중에서도 자산 가치의 상승 기대감이 높은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전환시키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플루언서 더 비트코인 테라피스트가 채트 GPT에 10년에서 20년 내에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화폐에 대해 물었더니 이 CBDC 또는 비트코인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채트 GPT를 조금이라도 이용해 본 분들이라면 채트 GPT가 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보수적이거나 아예 피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채트 GPT에게 질문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답변을 받았다면 상당한 빌드업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달러가 몰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자본시장에 대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을 뿐더러 달러가 기축으로 자리 잡은 역사 자체가 매우 짧습니다. 다만 그 짧은 기간이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 빠른 발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역사는 짧아도 밀도가 상당히 높은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달러가 CBDC로 대체될 거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물론 이미 대부분의 화폐 거래가 숫자로만 오가고 있기 때문에 CBDC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 가본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은행에 몇백만 원 정도 이제 현금으로 입금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ATM을 이용할 카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창구로 갔는데 그랬더니 창구 직원이 요즘 이렇게 현금을 들고 와서 입금하는 사람이 드문데 어떤 과정을 통해 돈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많은 현금 거래가 사라졌고 카드나 온라인 송금 등을 통해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마그네틱 카드에서 IC 카드로, IC 카드에서 이제는 아예 스마트폰으로 그 흐름이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디지털화된 화폐의 흐름을 쉽게 추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CBDC는 그런 점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가 있죠. 이런 이유로 CBDC를 빅브라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달러화가 CBDC로 대부분 대체된다면 사람들은 추적을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완벽한 추적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사실 뒤지고 뒤지면 자금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라도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용될 암호화폐는 역시나 비트코인이 될 겁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 컨퍼런스를 보면 늘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납니다. 이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서비스들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에는 지금까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그것입니다. 템루트 업그레이드로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부분적으로나마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외부적 변화인데 이른바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라이트닝 네트워크이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의 느린 전송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사실상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라이트닝까지 구축되니 중앙화된 화폐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내년 현물 ETF 승인과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이 센티멘트의 경우는 올해 리플 레저 고래들의 활동이 2021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상어 고래 주소의 보유량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10만에서 1억 개의 XRP를 보유 중인 월렛들은 총 공급량의 26.8%를 보유 중이다. 이는 78억 9천만 달러 상당으로 1년 전 71억 6천만 달러에 비해서 증가했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리플이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에디션은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코인 에디션은 리플이 두 차례의 유리한 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최저치인 0.4829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지난 7월 이제 토레스 판사의 거래소 거래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지난 10월 초 미 SEC가 요청한 중간 항소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거절한 뒤 항소를 거절한 판결 뒤 리플은 급등 후 다시 원위치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분석가 벤자민 코엔 또한 현재의 시장 사이클과 유동성 상황이 법원 판결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었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강화할 때는 알트코인이 어렵고 유동성 축소로 더욱 힘들어진다라는 것, 또 상대 강도 지수 등 기술적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큰 폭의 하락도 우려된다라고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CL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이제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XRP를 비증권으로 분류한 법원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 고유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 XRP는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른 디지털 토큰과 차별화되는 XRP 2차 판매를 비증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알데로티는 또한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하고 보편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현재 시간이 흐를수록 XRP와 관련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매크로 경제 상황 때문일까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XRP뿐만 아니라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내년이죠. 2024년 반감기 이후 시장이 다시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4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JP모건의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코인에 대해서 악담을 쏟아내면서도 동시에 코인 관련 상품을 내놓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JP모건이 토큰화 담보 네트워크 즉 TCN으로 알려진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플랫폼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TCN의 론칭으로 투자자는 전통적인 자산을 담보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이 펀드의 주식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실제로 블랙록과의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까지 하면서 이제 주식이나 펀드를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 또한 키우고 있죠. 실제로 TCN을 JP모건이 개발을 했고 그 첫 거래를 블랙록이 했다라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앞서 설명한 토큰화된 펀드의 주식이 바클레이스 은행으로 이체된 것으로 실제 확인이 되었는데, TCN은 2022년 5월 JP모건 내부적으로 테스트된 후 론칭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락장을 지켜볼 때 JP모건이 블록체인과 토큰화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마침내 서비스 론칭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 금융 공룡들의 이번 움직임은 철저한 규제 속에서 이루어지던 이 금융시장이 토큰화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할 거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유명 ETF 상품을 이제 투자자들이 코인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알트코인은 사실 가치가 전혀 없는 데이터를 가치가 있는 것처럼 기대를 키우는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나 주식을 토큰화해서 코인 마켓에서 거래할 경우 그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판단할 겁니다. 실제로 규제의 복잡함을 피해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주식을 토큰화하면 세계 각국의 거래소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시장의 볼륨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를 보며 오히려 코인 마켓에는 부정적이지 않냐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토큰화는 궁극적으로 코인 마켓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는 코인 마켓에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코인 마켓의 대장인 비트코인에도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자본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ETF가 주식시장에서도 거래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볼륨을 키우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주식과 코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비트코인의 호재로 분명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자본시장에 흡수되면서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과거 차트를 보고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분석법이 주류를 이루는 현재의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가 될 겁니다. 이 이상의 호재는 없습니다. 자본시장에서의 코인 마켓 유입은 매우 중요한 마지막 불꽃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기회 그 자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간 속에 실제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